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노 대증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제 안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 그 사람한테 직접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행히 지나고 나니까 불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 내가 이용당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기분이 안 좋은 뭔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분이 좀 더 마음을 저한테 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마치 테스트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과 이런 감정이 뭐 들었다 생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 현상은 병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여요. 대부분 다 안전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이분들은 계속해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그런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계속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대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투사의 동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건데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는 저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잘 식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를 참으로 또 거절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봐서 거절할 것 같은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대상, 자기를 침해할 것 같은 대상이면 자기가 먼저 버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선 워닝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만났다고 하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굉장히 잘 도와주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에게는 상처가 뭐냐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항상 내적 대상으로서 텐탈라이징 아브젝트라고 그러니까 유혹적인 대상, 익사이팅 흥분시키는 대상이죠. 저 사람 참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잘 도와주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존해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 사람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하고 관계가 끊어진 단절하는 경험들을 이분들은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고 다 버리는 거야. 그래도 내가 그때 떠났으니까 크게 내가 다치지 않았지 만약에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었다면 나는 정말 더 어려웠을 거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에 이렇게 왔지만 이 상담자하고도 어느 정도까지 나를 이해하는 건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한 것은 피상적인 얘기만 했는데 정말 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본인의 코어 이슈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몇 년 가도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변죽만 올리는 일도 많고 많은 얘기 속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이슈들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 어려운데 정말 나의 부끄러운 부분 혹은 나의 죄스러운 부분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저 부분이 이걸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지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의 중요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평가적인 저지멘탈한 커멘트가 나오면 나는 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당한 자기 보호 조치라고 보여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지만 이건 저항이 아니고 어떤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심사 과정이라고 보여요. 이걸 상담자 입장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심해서 저항을 내려놓도록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김동환님이 느꼈듯이 이분들은 자기를 깊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훈련을 갖춘 분인지 자기를 참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힘든 정서를 담아낼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죠. 상담자 측면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에게 자기를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벌러러블한 자기의 상처받기 어려운 상처받기 쉬운 자기의 정서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서 같이 의논할 만한 상대를 찾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심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 임상 경험들에서 보면 어떤 분은 2차 관문, 3차 관문까지 어렵게 통과해서 그 뒤부터 얘기를 하더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각각 내담자에 따라 다르죠. 내담자가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저항의 빈도나 저항의 양, 저항의 세기가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해서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된 느낌이 딱 들었는데요. 이게 그 요즘 계속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 해가지고 사람 심리를 갖다가 조작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이은혜라는 여자의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그 결혼한 남자를 결국 죽였는데 공개적으로는 상당히 나쁜 대상으로서 학대를 하던데 비밀스럽거나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만은 좋은 대상처럼 좋은 관계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자들을 다루는 아주 그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의 그 비밀스러운 어떤 뭐 말이 그냥 그 비밀스럽다는 거죠.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는 좋은 대상으로서 역할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나쁜 대상이 되어 있어 버리면 MB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면서 계속 자기하고의 그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건데 이게 또 바뀌어 버리면 뭐냐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공개적으로는 학대를 하고 비공개적으로는 사탕을 먹이는 듯이 살살살 달래 가지고 결국은 상호간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는데 누군가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자라고 만났지만 치료자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다 보니 결국은 내담자를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대하려고 그러면 나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분열을 시켜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내가 나를 분열시켜야만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좀 장기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호 간에 아주 희한한 그런 다이내믹한 뭔가 벌어지면은 그 위험하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사람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서로 간의 이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본인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르시시즘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이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담자 스스로가 지나친 분열에 노출되지 않을 만큼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열된 어떤 셀프나 대상이 우리에게 투사됐을 때 그걸 소화해내려면 우리의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식민지로 전환되면, 식민지가 되는지 모르고 그 식민지인 상태, 저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바로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같은 병에 걸린다는 얘기, 이게 전염된다는, 이게 바이러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충분한 훈련이 없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 특히 요즘같이 위험한 코비드 19에 바로 익스포즈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영 선수가 충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자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엉켜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수영 선수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적당히 죽을 만큼 내버려 뒀다가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 못 쓸 때까지 좀, 그러니까 어쩌면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바락바락 쓰고 있는 사람한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적절하게 힘 빼면서 상대방도 힘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하게 붙잡는 그 상태에서 붙잡히면 천하장사도 그걸 손을 못 대는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막 힘쓰는 사람 앞에서 더 힘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같이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이렇게 해서 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러는데 끊임없이 남편한테 그렇게 공생관계를 본인한테서 식민지화하도록 강요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와, 저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증오하는 게 느껴지고, 그 증오가 정말 그 가족,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남편이 이제 뭔가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아들에까지 이어지는 거 보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결코 용서되지 못한 대상에 대한 그런 사과 동일시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정서죠. 그걸 참 해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무의식적인 세계인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왜 그런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되거든요. 일단 뭐 유아로 생각하면은 말하자면은 너무 완벽한 엄마도 침해하는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있다면 침해하는 대상이라면은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자녀들도 자기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증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과연 그걸로도 설명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도 있는 건지. 조금 일찍 되는 게, 이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완벽해. 이분을 헌신을 다해서, 마치 현모양처처럼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신 거예요.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신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부정정서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뒷바라지를 하니까 죄책감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쉼을 얻고 싶은데 쉼을 얻기에 너무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않으면 안 돼라는 걸 학창 시절 내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배드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이상화된 대상으로만 엄마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와 비례해서 미운 대상으로서 엄마가 아주 뿌리 깊게 이 사람한테 남아있죠. 네네. 근데 그 밉다고 하고 나 하기 싫어, 나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너무 많이 헌신을 이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억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야. 공격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 자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온 굉장히 치매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치명적인 대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도 잘하시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최종 그 라스트에서는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계속해서 자기는 미흡한 존재, 실패한 존재 이러니까 더더욱 더 이 부정 요소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미운 대상인데 한 번도 밉다고 표현을 안 하고 내적으로만 간지러고 어머니에게 표현을 안 하지만 최후의 복수를 하잖아. 어머니 말을 잘 들어주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원하는 대상이 안 되어주는 것으로 완판 복수가 되는 거죠. 그 시어머니한테 하는 복수가 제가 보기에는 엄마한테 해야 할 복수를 시어머니한테 간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것들을 외적 대상을 통해 전이 대상을 통해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치료로 가지 않고 극복되지 않고 계속 액팅아웃으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통찰이나 어떤 기억이나 이런 성찰로 이렇게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무의식적인 전이가 활성화되면서 전이 대상들에게는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억압돼 있던 것들이 활화산처럼 그냥 터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 상담에서는 네, 제가 무서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굉장히 헬프리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으로 표현되는데 그분들이 공격성 덩어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움직이는 무기예요, 이분들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없는 정말 처량하고 아무것도 어디 손가락 하나 까다갈 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참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연극성 성격 장애하고도 통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장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일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가 상담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전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 환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저분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 양심상 이게 병원에 누리건 뭐건 내가 직접 돌볼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래서 스트럭처를 다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셋업 자체가 필요 없고 이분은 내가 직접 이런 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체험 가지고 이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밖에 돌볼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겠어. 라는 쪽으로 우리가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두 사람 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게 됩니다. 이 상당히 강렬한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보니까 그 증오만큼이나 그 그러니까 그 외부 대상한테 증오를 막 투사하는 것만큼이나 자기를 공격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만큼 자기는 더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는 침해를 하면 안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치료자도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사랑을 베풀어도 침해하지 않게 사랑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줘야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대상인 부모를
욕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게 다 강렬하게 막 엉켜 있어가지고 사실 치료자나 상담자가 그런 사람 할 때는 진짜 고도의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뭐 스킬을 넘어서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진짜 본래의 정서가 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죠. 왜냐하면 자기 정서를 우리가 컨트롤하기도 힘들. 그러니까 식민지로 이용당하는데 투사의 동의시로 들어온 정서를 우리가 우선 감당하기 어려워서 거기서 액팅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 히스토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또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해소되지 않은 정서하고 이게 서로 증폭작용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내담자보다 내가 더 힘든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그리고 방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코비드 환자를 돌보는 용감한 의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 큰일 난다. 그게 맞는 게 그 우리 김성희 선생님도 느꼈던 그 내담자를 통해서 느꼈던 무서움이라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담자나 치료자가 이고 스탠스가 감당할 만큼의 어떤 역량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느낀 바로는 이 여기서 나오는 그 환자들이 몸에 그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그 되게 강력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그 상담자나 치료자까지도 압도할 정도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좀 많이 또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이분들 네. 사랑으로 돌보 그러니까 사랑으로 네.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에게 끝없이 사랑을 준다고 이분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이 치매적으로 느껴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분노 덩어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적절하게 언어화되면서 그것도 너무 한꺼번에 아니라 서서히 이 전이 정서 속에서 대부분 안전한 대상이 우리에게 전이 정서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전이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그레션을 컨테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분들을 돌본다는 얘기다. 근데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자꾸 뭔가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죠. 이분이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으면 얼른 좋은 엄마 노릇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죠.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느끼니까 이분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에게 뭔가를 좀 부가 서비스를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 순환에서 나쁜 사람으로 어쩌면 투사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러자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금방 떠오르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경극에 보면 탁탁 하면 계속 얼굴에 가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것 같은 몇 가지의 얼굴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바뀌는 그 표정들이나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도대체 한 몸에 얼마나 많은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부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증오하고 사랑하고 두 가지가 교차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완벽한 엄마가 있어요. 완벽한 엄마가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할 때 완벽한 엄마라고 소개하는데 상대방이 뭐냐면 와 엄마가 완벽하네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치매를 받았으니까 야 너 치매를 당했네 그러면 왜 엄마 욕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욕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이게 이런 것들이 때문에 말 한마디가 누구 편을 드냐 이 말 딱 나오면은 조금만 넘어가면은 지금 서모사 말씀하신 경극처럼 요랬다가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사랑과 증오라는 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게 이제 요랬다가 저랬다 하는 게 바로 그냥 삭삭삭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왜 이러나 싶은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탁탁 바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얼굴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다각도로 변하는 모습인데, 그 약간은 이렇게 그 얼음위를 조심히 다녀야 되는 제 전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얼음판을 조심히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데,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분들은 의식과 무의식이 또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엠퍼티라고 할 때 누구에게 공감할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각각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두 명이라는 얘기. 의식적인 여러분과 무의식적인 여러분이 있어요. 내담자의 의식과 내가 지금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담자의 무의식과 공감하는 것인가?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의식의 내용과 무의식의 내용 속에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의식에 공감하는 게 이 사람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결과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이 속에 이 부분이 내적 전쟁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간 어느 쪽에 끼어들어도 총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적 갈등이 항상 있는 이런 전쟁터 속에 사는데 우리가 섣불리 어느 쪽에 편을 들어서 들어갔다가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일치하는 내가 인터벤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인터벤션을 했다간 이 갈등이 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하게 되면 의식에 공감했을 때 무의식이 나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던 부분이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또 무의식에 조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의식의 도덕관념이나 이런 것을 또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는 우리가 저분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저항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특별한 저항이 없는 한은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분이 정말 저항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분 내가 말할 기회는 생기는데 이때도 바로 이분을 거기서 꺼내드리겠다고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석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분의 있는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그 정서에 공감해 주는 정도. 그 속에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로프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이분을 꺼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큰 재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군사 분계선에 비무장지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잘 조성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유지군이 있으면 때가 되면 남도 발전하고 북도 발전하는데 이 평화 분계선에 있던 군인들이 어느 쪽 한편에 도와서 그냥 이 상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전쟁이 나버리는 거죠. 한 발자국만 들었으면 이제 총 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이 펄딱펄딱 뛰어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누가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 유럽에서는 국경을 펄딱펄딱 뛰어넘어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고 웃고 있는데 남북한에서는 한 발짝만 넘었으면 북한은 총 쏜다. 딱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농담을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농담 잘못했다 큰 변을 당하죠.
이쪽은 농담인데 저쪽은 농담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